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요. 울산에서 꿈을 펼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청년 정책 포럼 김무성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최근 청년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고 청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대출에 관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도 이 청년들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빚 문제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에 따르면 전체 가구 평균 부채액은 2017년 7,099만 원에서 2021년 8,801만 원으로 4년 사이 24%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20대 가구는 같은 기간 2,393만 원에서 3,550만 원, 49%나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 증가율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0대 같은 가구는 6,920만 원에서 무려 1억 1,190만 원으로 62%가 증가해 전체 가계 증가율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030 청년층에서 증가폭이 가파른데요. 전체 가구 부채 보유 가구는 2017년 63.5%에서 2021년 63.6%로 0.1%포인트 증가했는데, 문제는 20대 가구는 47.7%에서 56.1%로 8.4% 늘었습니다. 네, 또 30대 가구는 72.1%에서 78.6%로 6.7%포인트가 증가했는데요. 전체 가구는 큰 변화가 없지만 2030 세대의 빚을 진 가구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청년 부채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같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과거 아파트 투자 열풍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때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그 소식을 일명 영끌족이라고 하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대출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주택 구입과 가상자산 투자, 그다음에 주식 등이 있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2030 세대는 지금 아니면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에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을 했죠. 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했을 때 2020년 상반기 34.6%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무려 40.2%, 2021년 상반기에는 41.4%, 2021년 하반기는 42%로 짧은 기간 동안 2030 세대가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서 집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네, 2015년 전만 해도 연 2% 이하 저금리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왔는데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으로 당연한 거고, 금리 인상은 당연히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은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주식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연 2% 이하 금리로 내려야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2030 세대는 대출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요. 김상욱 님께서 잘생긴 위원장님 나오셨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해봤고, 부동산은 또 집이고 살면 되지만요.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이나 또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은 지금쯤 아주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주택 투자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전체 주식 소유자 가운데 28%가 2030 세대였지만 2021년 기준에는 41%, 무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투자가 늘었으니 당연히 증권사에 빌린 돈도 늘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에 2030 청년 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무려 1조 9천억이었지만 2021년에는
3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당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2007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 회복하면서 반등한 시간이 무려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주가가 꼭지점을 찍고 전에 빠져나간 투자자는 이익을 얻었겠지만 청년의 대부분은 상당수가 당연히 제때 돈을 빼지 못했고 다시 오르겠지 기다리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가상 자산은 정말 상승폭과 하락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때 코인 열풍이 불면서 뭐 2030 세대가 이 가상 자산에 정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만큼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식보다 더 심각합니다.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는 1,525만 명 중에 55%가 바로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주식보다 비중이 높은데요.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 모르고 단지 투자붐에 이끌려 큰 수익에 대해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2021년 말에 정점을 찍고 9월 현재 고점인 작년 11월에 대비해서 무려 60% 이상 하락하면서 청년 투자자들의 충격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함께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여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빚을 낸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뭐 청년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금리가 연 6%를 넘었어요. 네. 만약 4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난해 월평균 원금리 상환액이 176만 원이었지만은 현재는 220만 원 가량 됩니다. 네. 네, 매달 220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 원리금 갚는 데만 쓴다면 감내하기에 벅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청년이 주택 매도세를 감지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2030 청년은 매도한 비중 올해 초 14.98%에서 7월 16.4%로 늘었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집을 다시 되파는 현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또 이 빚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청년들이 제2금융권 등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일명 이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네, 이 금융권으로 밀린 청년,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는데요. 네.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 저축은행에서는 4월 기준 청년층 다중 채무자 수가 2017년 말보다 10.6%나 늘어난 50만 3천 명에 달하고요. 채무액은 71.1% 늘어난 11조 1천억 원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돌려막기에 덫에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7월에 영끌 대출을 받은 2030 세대까지 모두 포함한 채무 조정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청년들이 무리한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보다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온 청년에게 오히려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세대의 막대한 빚,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회 문제로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이게 과연 시원한 해결책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비바청춘 청년의 소리 출연자분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대출과 빨리 이별을 바라면서 네. 맥켈리의 이별이라는 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바청춘 청년의 소리 맥켈리의 이별이라는 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청년 정책 포럼 김무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라는 시간이 깊어지는 밤으로 자꾸 나를